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이고요.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경마 중에 있습니다. 8월 29일 부산 금정경마 준비되어 있고, 이번 주가 명실 상부 마지막 레이스 일정이 기대됩니다. 자, 오늘도 혈통 전문가 박남규 의원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핵심 이번 주에 또 최대 기대는 아시아 챌린지컵, 네. 한싱일 3개국 이제 대표마들이 출전하는 게임인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한일전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일본말 속담말로 노장말들로 왔었는데, 물론 싱가포르까지 가져가 되면서 뭐 지난 대회보다는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전반적으로. 싱가포르도 거의 막 파트 2 정도, 그렇죠. 해당되는 거고, 뭐 일본도 뭐 지금 지방 경마 기준으로 보면 뭐 파트 2 정도 되지 않을까. 원래 이제 G1 기준으로는 이제 파트 1 국가입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작년에 들었습니다만, 좀 우리나라 말들이 좀 힘에서 좀 많이 좀 밀리는 느낌이랄까. 그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수준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일본 말들한테 상대가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이제 상금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싱가포르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그 상금을 먹기 위한 그 수준의 말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무슨 뭐 국가대항전이라 그러면 사실 잽이 안 되는 게임인데, 상금 규모에 맞춰서 말이 오다 보니까 이제 뭐 노장마들 이런 말들이 오는데, 지난 대회보다는 좀 더 박진감 있고 좀 예측 불허의 레이스가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내일 녹화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토요경마, 일요경마 예상 시간에 이제 준비해드릴 거고요. 지난주가 이제 좀 짭짤한 배당 위주로 배당이 나와주는데, 이제 금요일 1경주, 5경주 승부가 좀 짭짤한 주력 승부, 상당히 좀 재미있는 한 주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난주가 이제 일요 교차 레이스에서 현장 승부를 가져갔던 게 이제 부산 5경주, 여기 이제 19.2배짜리였죠. 3복승. 그때 뭐 서수훈이 기승은 부호를 도저히 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배당 한번 들어가가지고 2번, 3번 10배 냈죠. 주력 원틀 주력으로 19.2배짜리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렸다는 기억이 나고요. 역시 제주는 이제 지난주 또 토요 경마에서 제가 또 한 건 해드렸습니다. 제주 8경주였죠. 3복승 뭐 주력 한방 13.4배짜리 통쾌한 적중이 나오셨고, 이 3복 500배가 터진 이제 9경주가 이게 또 50배를 노리고 들어가는데 500배가 터지면서 코코코 차이로 진짜 그게 그러나 그런 승부 하셔야 돼요. 제주 특히 대결 승부 크게 의미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걸리면 크게 먹는 호박이 한번 대차게 굴렀을 때 그게 바로 이제 경마의 진정한 묘미 아니냐. 이번 주도 신승훈이의 제주 결정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모두 11개의 부산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이제 박남규께서 1경주하고 9경주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3경주하고 10경주를 노리고 있고요. 자, 오늘 1경주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추천 드리는 경주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호권은 1000m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액면은 지금 5번의 강한바람과 1번의 피코이스인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두 마필 모두 이제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피코이스란 마필은 뭐 액면은 1번 게이트고 선행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피코이스 선행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숨어 있는 마필, 물론 이제 강한 바람도 뭐 선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더군다나 제가 10마 중에서 이번 경주 선행이 정말 좀 유력시돼 보이는, 정말 그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기본 잠재력이 좀 출중한 마필 한두 나왔기 때문에 그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넣고 고배당을 역으로 엮어가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피코이지스도 좀 뒷시면에서는 좀 장담할 수 없는가 면이 좀 저는 있고요. 또 이 강한바람도 지난번 경주에 또 갑자기 또 개넣발을 하면서 7월 12일 날에 데뷔전의 입상도 약간 좀 어부저리가 있었거든요. 당시 2번이었던 글로벌 강자하고 4번 울트라 볼터가 좀 더 전형권 킹하고 좀 치열하면서 오버가 돼가지고 약간 강했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또 뭐 인기만 저배당어 또 쉽게 갈 레이스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력 미지의 신의 말들이 대거 포진됐기 때문에 그거 놓고 그런다면은 적중시 중배당의 기쁨은 듬으로 따라오는 박랑규인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억하시면서 이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오간 1200으로 나와 있고 이경주는 일단 4마리 중심으로 들어가네요. 7번에 시크릿 패션, 그리고 11번에 명량해전 강철력 보이고 있고 1번에 이제 금포 퍼펙트, 6번에 여러분의 세상 이런 말들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기본적으로 인기마들이 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치는 않습니다.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일단 금복포벌트 같은 경우는 좀 뭐 인기 마필이긴 한데 좀 전 약하게 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1번 게이트에 뭐 조성호 교수가 기증했기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만 이 금복포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가 좀 짧은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그동안 계속 이 마필은 운 좋게도 포화주로만 지금 뛰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성적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는 점에서는 금호퍼펙트가 조금 인기 마필 중에서 가장 좀 약하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보여지고 일단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8만 청송공주가 요게 뭐 1200의 데뷔전을 치는데 기존에 뛰었던 말들이 능력이 대단치 않다는 점에서는 이 청송공주가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스피드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힘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레이스 자체도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청성공주의 데뷔전에서의 입장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혈통이 조금은 이제 느린 맛이 있는데 그래서 좀 1200이 아무래도 데뷔전 1000m보다 낫겠죠? 그렇죠. 이게 청성공주 같은 경우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뭐 신마 레이스라면 청성공주 같은 말을 별로 안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레이스가 느리고 또 기존의 인기 마필들이 사실 뭐 많이 인기 마필이지 능력은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성공주가 힘이 좋다는 점에서 그리고 5월 달에 주행검사를 치르고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마필이 또 조금 힘도 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많았다는 점에서는 청성공주가 어쨌든 뭐 복병 마필로서 역할은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기만 4마리 뭐 1번, 6번, 7번, 11번 중에서는 이제 7번의 시크릿 패션이 직전에 선행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강한 선행말들이 몇 도 포진되면서 이 마필은 뭐 선행 갔을 때와 선행 못 갔을 때 좀 차이가 많은데 이번에는 7번 게이트 안쪽에 그렇게 강한 말이 없기 때문에 강성은 없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7번의 시크릿 패션의 독된 가능성 좀 상당히 좀 비전이 있다 보시고 숨어있는 복병 중에서는 8번의 청성공주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3경주 합사거나 1200으로 전개되는 신성은 오늘 첫 번째 출전 승부가 되겠고요. 저는 대끼리를 인정할 생각이 없는데 액면은 대끼리가 강하게 잡혀있네요. 5번에 오웬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번에 Leave It To Me 그리고 2번에 럭키만 잡혀있는데 그 외에도 되는 말 좀 몇 말 있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이번 경기는 물론 이제 오웬스포츠의 지난번 복귀전 휴양 이후에 복귀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선행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오웬스포츠는 선행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안쪽에 일본만 리브이투미도 이게 만만치 않은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본만 리브이투미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웬스포츠는 조금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일본 5번의 대끼리 승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왜냐하면 선행 충돌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외곽에 12번 켄터기 영웅이 뭐 힘도 좋은 마필이고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단학가 기술하면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좀 더 입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럭키도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1번도 그렇습니다만 2번 럭키도 지난 4월달에 보시면 이 선행을 치고 나갔다가 선행 경합으로는 잠이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선행을 안 나가는 맛이 있었는데 6월 29일에 그래서 취입에 들어갔고 어쨌든 뭐 2번, 5번 두 마리에도 선행권 충돌 또 그리고 안쪽에 1번 게이트 조승건 기수도 어지간하면 앞에 나가려는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인기말들끼리 자칫 이게 경합이 이루어진다면 인기말들의 3마리 중에서
두 마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 마리 다 전멸 공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반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어부지리성 추임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들에게 아마 좀 힘을 더 실어주는 배팅이 한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거죠. 이거는 적중도 되고 배당도 더 큰 배당으로 항구를 할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한번 신성훈이 한번 고배당으로 중고배당으로 한번 삼병주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고요. 사경주 국산으로 관련 1,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경주가 3번의 배달의 여왕과 이 10번의 유성드림 두 마리가 이제 강하게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주도 대끼리 승부는 좀 위험해요. 액면은 3번, 10번인데 사실 3번도 지난번에 최대 경기를 했던 그런 결과고, 또 10번만 유성드림도 마찬가지죠. 후착을 지켜내긴 했지만 우승마와 8마 진짜 큰 착차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고, 복병은 5번마 원포인트와 6번마 바람의 전설이 복병이라고 봅니다. 이 6번 바람의 전설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이 1300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마필의 고유 능력은 제가 볼 때 1군 감이에요. 1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이 원포인트라는 마필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없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모처럼 조강도를 끌어올리고 유현명 계속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5번마 원포인트도 이를 낼 수도 있는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기 말들이 떠나도 솔직히 별 할 말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3번의 배달의 대왕과 지금 10번이죠. 배달의 3번. 3번의 배달의 대왕과 이제 10번의 유승드림이 잡혀 있고, 이제 6번은 이제 바람의 전설. 바람의 전설이 이게 오딘의 창과 이제 형제마가 되겠는데 이보다는 좀 더 띄워줄 수 있지 않겠는 느낌이 있거든요. 전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양키 빅터의 오딘의 창보다는 이 비카의 바람의 전설이 배합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고, 오딘의 창이랑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데뷔 전에 1300이기 때문에 입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래성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 1군까지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오딘의 창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모르는데, 저희들 이 맛이 신맛이잖아요. 비록 좀 작지다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중도 태웠다고 말았는데, 오딘의 창은 이제 거리가 좀 안 나오는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거리에 적응을 못했는데, 바람의 전설은 장거리도까지 될 것 같아요. 오딘의 창 실전 5전 미만에 보여줬던 정말 좀 달리기 스피드라 그럴까? 그런 진짜 예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더 좋은 혈통마로 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6번의 바람의 전설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3번, 10번 인기만 팔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11번에 지금부터도 선입권 전개만 무난히 나가면 버티는 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과 11번 두 마리 복병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자, 오경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자, 오경주는 5번의 퓨리스트 파크 1번 우승이지. 두 마리가 너무 세게 잡혔는데요. 어디가 될까요? 예, 액면은 그럴 듯해 보입니다만 사실 좀 변수는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변수의 중심에는 7번 블루워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없어요. 블루워터가 외곽입니다만 일단 선행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고, 더군다나 이 블루워터라는 마필도 혈통적으로 보면 거리는 좀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블루워터가 1번마 우승이지나 5번 프리어스 파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1400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승이지 하고 퓨리스 파크도 1400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퓨리스 파크는 좀 짧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있죠. 조금 있긴 있죠. 사실 데뷔전에서 늦바라고 날라와서 지난번에 앞두랭 인기로 팔렸지만 또 그게 다죠. 결국 그 알파 만점이란 마필, 기본 마필에게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퓨리어스 파크라 마필도 그렇게 능력만 안 해요. 그리고 이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퓨리어스 파크가 조금 더 팔리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또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의원께서는 이제 그 기습으로 선행권도 갈 수 있는 700 블루와터 쪽에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5도 개늦발이고 8도 개늦발이거든요. 근데 같이 늦발을 올라오면은 누가 할지 솔직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8분의 이길 수도 있죠. 이게 배틀킨도 늦발하고 어차피 올라오는 마필인데
막 결승 주로에서 둘이 이제 막 힘으로서 그냥 다이다이 붙게 되면은 저는 8번에 배틀퀸의 입상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뭐 5번, 1번에 강하게 팔려고 하는데 이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세게 잡힌 게 아닌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7번 블루바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8번에 배틀윈도 볼 수 있는 에이스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6경주를 할게요. 6경주는 국산 차고나 1400 6경주의 제 세마리 중심으로 팔립니다. 이 7번의 동남여제 동남여제가 인기 얼마나 에이스 개판이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죠? 9번의 하비스타임 10번 오브킥인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정말 좀 어려운 레이스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동남여제도 기본 능력은 대단치는 않은 그런 마필이고 또 이제 팔리고 있는 오브킥이나 하비스타임도 이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11 뭐 썸플레이어도 그렇고 이 앞선이 어떻게 전개되냐 거기다 경주도 또 1400이라는 것도 큰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에 따라서 인기 마필들의 어떤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복병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 휴양하고 나왔습니다만 강제일 일주가 뭐 기본 사이즈는 뭐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죠. 능력은 다만 이제 휴양이 걸리는 부분인데 조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큰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점에서는 강제일 일주가 이 편성에서는 뭐 휴양 이후에 보기전이긴 합니다만 바로 능력 발휘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단연히 6번 당해주죠. 그렇죠. 휴양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핸디캡으로 좀 작용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다만 이 3월달에 그때 이제 홀랜드 기술이 이제 본국으로 건너갔나요? 그렇죠. 넘어가죠. 홀랜드 기술 이거 외곽 뱅글뱅글 돌면서 파워볼트를 그냥 머리채 이기는데 근데 그 머리채는 컸습니다. 그렇죠. 파워볼트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착차였었거든요. 휴양이 좀 변수가 됩니다만은 말은 정말 이 중에서 제일 동남여 최근에 솔직히 비교하다가 안 되는 거지. 어디 감히 단지 휴양 말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그 점을 제외한다면 6번 강제의 지주 재밌고요. 그러면 7, 9, 10에 팔리는데 저는 이제 이 3척 승분에서 올라온 그래서 감량이점이 유리한 해피 동산도 인기마가 동남여지라면 한번 강영권 조유사도 욕심을 부려보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2마리 복비 말씀드렸죠. 체크를 해주시고 7경주 합니다. 국산 3권에 1800이 되겠고요. 7경주는 사분의 영웅 출연이 올머리로 잡힌 와중에 5번의 라이징 캡틴 또는 6번의 건 파이터 8번 왕설기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4번 영웅 출연은 강축이고요. 이 마필은 뭐 18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도 유리하면 유리할지 불리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6번 건파이터가 뭐 거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해요. 1800이란 점. 따라서 4번, 6번이 현장에서 대끼릴 텐데 대끼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 라이딩 캡틴이나 왕설기가 아니고 3번 타키히트가 변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타키히트가 최근에 6월달, 7월달, 8월달 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그 밋밋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5월달이나 4월달 같은 정도의 어떤 그 컨디션이나 그 정도의 어떤 그 상태만 보인다면 선행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번 경우 선행이 없어요. 타키히트가 선행 선입으로 붙는 순간에는 뭐 뒷심도 있고 1800에서 이미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다만 상태감이 얼마큼 올라왔냐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점에서는 뭐 4번 6번 대끼리도 가능합니다만 변수가 있다면 3번 타키히트 쪽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타겟 때 5월 9일 날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그때 아마 무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완전히 좀 전문용어로 마탱이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 마탱이에 좀 갔어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줄만 하면 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라스트 타임은 그림이 조금 살아난 느낌이 있어요.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오는 기미를 보였어요. 예전에 100%는 아닙니다만 6월달, 7월달에 개판 5번 전에 에이스 연기할 때보다는 조금 상태감이 좀 올라온 듯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뭐 4번 영웅 출연 그러나 6번의 건파이터 뭐 대끼를 들어도 할 말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편성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좀 복병말을 좀 본다고 한다면 왕설기 같은 말로 팔리겠습니다만 타겟 히트가 직전 정도의 끝끈을 보여준다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 보시죠. 혼합 3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요. 5번에 박수처 올몰입니다. 여기 이제 2번에 울트라블루, 뭐 4번에 오추마,
6분의 탑 스프링, 뭐 10분의 감동의 질주 골고루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근소하게 아마 대끼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수철 같은 경우도 지난번 휴양 복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뭐 상태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하고 선행권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박수철은 뭐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고 블루워터 오추마 톱스프링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울트라 블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선행을 가가지고 막판에 그 바람탄에게 거의 잡히는 분위기인데 옆에 바람탄이 딱 붙는 순간에 결국 한 발을 더 쓰는 아주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 여력이 있고 어쨌든 뭐 박수나 울트라블루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해요. 전개적으로도. 그랬을 때 오추마나 톱스프링이 뭐 전형적인 취마필이죠. 과연 올라와서 자력으로 울트라블루나 박수를 때려잡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2번, 5번이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그럼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개는 뭐 2번이 선행. 박수가 지난번 휴양가 나오는데 괜찮던데요? 아, 좋았죠. 뭐 초반 스피드도 많이 좋아졌고, 막판 뒤도 그렇게 밀리는 그림도 아니었고, 일단 뭐 울트라 블루가 이제 선행을 치고 나가고, 뭐 그림은 상관없죠. 그렇죠. 이거는 선행을 치고 나가고 5번에 따라가고 이제 4번 내지는 이제 4번, 6번 이런 것들이 이제 취입을 하냐 마냐인데. 취입을 하기에는 앞선이 좀 세지 않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떼끼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구경주 오늘의 박남기 위원이 가져가는 두 번째 추천 승부차 되겠고 국산 2분의 1,500입니다. 자, 일단은 6번에 원일 강자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후착이 완전히 지금 오래 운영 같아요. 뭐 8번에 천년날에도 팔리겠습니다만 뭐 7번에 어필링스타 또는 뭐 3번에 영광의 레이스 뭐 골고루 잡혀 있거든요. 잘 돼야 될까요? 일단 이번 경주는 15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변수가 되는 그런 에이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일 강자는 강축이에요. 뭐 원일 강자를 빼고 승부를 가는 그런 에이스는 아니고 원일 강자는 인정하고 가는데 그 밖에 팔리고 있는 마필들 머필링스타나,랄지 천년날에 이런 마필들은 사실 1500이 쉽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마필 날리다 보니까 상당히 복병이 또 뭐 한두두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일 강자를 축마를 놓고 금화피를 엮으면서 뭐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한 7배에서 한 15배 정도 요 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7번의 어필링스타도 인기를 팔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좀 조그만 말이라서 좀 그래도 부담이 될 것 같고 혈통적인 거리도 부담이 되고 또 신체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렇죠. 뭐 승부되는 부분도 부담이 될 거예요. 최근에 이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잘 뛰어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원일 강자는 독등입니다. 내가 후착은 오리무정이라는 얘기 있죠. 오리무정 와중에 박남기 위의 노리는 뭐 그는 자연스럽게 주력은 원틀 단방 승부가 기대됐습니다. 박유의 승부 기대해주시면서 10경주 신승원의 추천. 이게 이제 편성이 좀 셉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혼합 2군의 핸디캡 변수가 있기고요. 자, 이 600 금포대승과 지금 8번 여러분의 여왕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러나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총만 없다고 봐야죠. 뭐 금포대승이란 마필도 연투를 해내고 있는데 이게 좀 늘어난 경주거리가 변수가 돼요.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변수가 되고 그동안의 편성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약한 편성에서 연투를 때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금포대승도 장담할 사항은 아니다. 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의 여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GCT 트로피에서 3번만 나데니 모어랑 이제 같이 동반 입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경주가 안말들레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성이 굉장히 약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특별 경주 우승마다고 해서 덥석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번 경주는 뭐 순말들이랑 다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왕도 역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 미스터 카이저하고 복빙이라고 봅니다. 11주 공병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또 조기 강도도 정상적인 조기를 소화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또 경주거리가 1600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줄어드는 경주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12번만 미스터 카이저가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나다니모 지난번에 역시 GCTC 트로피 특별경주에 있어서 이빠에 가서 입장한 거고 여러분의 여왕 같은 요가 있습니다. 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말들끼리 일진이라서 여러분의 여왕도 이 GCTC 이전에 일반 그 순말 안말 균등이 분배된 레이스에서는 그렇게 강한 그 인상을 남기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말해가지고 이번이 두 마리 인기 말들에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느낌도 있고요. 또 이 금포대성이나 마필 자체도 조금은 1600m 거리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금포대성도. 그래서 인기말 3마리가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연 언급됐던 10원의 미스터 카이즈라든지 그 외에 여타 복병들로 가세가 가능한데 요거는 팬 여러분들 인기만하고 손식이 좀 타협할 레이스는 아니다. 인기만 안고 가더라도 3볼 안고 가면 되는 것이지 복이나 쌍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저는 절대 말고 싶다. 그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요거는 좀 짭짤한 승부로 한번 들어가는 레이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레이스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게 붙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1군의 1400 레이스. 자, 1군 1400이라는 게 변수가 아닐 것 같은데 뭐 액면대로 팔립니다. 1번에 할리 그리고 9번에 마이위너가 강세를 보이면서 5번에 미라클 원더 이런 쪽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번 경주는 근래 들어서 국산 1근육에서는 정말 편성이 빡빡한 그런 레이스예요. 보병들도 많고 인기말의 능력도 뭐 만만치 않고 그런데 보병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 뭐 이번 뭐 샌드킥 같은 경우가 이제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1400이라면 샌드킥도 승문전에서 바로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4번 강자의 미소 같은 경우도 뭐 휴양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에서 충분히 적응을 했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역시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강자의 미소나 샌드킥이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 로드 프린스가 지난번에 이빠에 가가지고 스마일 어게인에게 코로 찍어 말았어요. 그렇죠. 예. 좀 인기 많아 팔리고 이빠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59를 달았었거든요. 이거는 2.5가 빨아져가지고 56.5면은 근래 들어서는 가장 로우한 핸디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할리가 독등을 편하게 나가겠죠, 그래도? 선행을 나가겠죠. 무조건 나간다고 봐야죠. 미라클 원더 같은 좀 압박 안 될까요? 압박이 되죠, 전반적으로. 미라클 원더뿐만 아니라 뭐 모든 마필들이 압박을 할 건데 지난번 할리 같은 경우는 포화주로였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선행은 일단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지난번이랑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일단 편성 자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세고 또 이제 압박을 해보는 마필도 많기 때문에 할리도 장담할 쌍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뭔가 이 극적인 타이밍에서는 그 일본 게이트에서 행마가 3년 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팔릴 수 없죠, 당연히. 이번에도 뭐 생각도 쉽게 해요. 뭐 덱 나가서 뭐 들어오겠지. 그런데 경마라는 게 그럴 때 빵 터지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 대 폭풍이 있으면서 이제 일단은 1번, 9번 쪽 인기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박이오도 언급했습니다만 4번에 강자의 미소라든지 2번에 샌드킥이라든지 6번에 로드 프린스 이런 쪽 일단은 변수는 있는 레이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요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에 또 1료 부상교체 레이스 6개 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